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쟁이 원소장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네, 먼저 컴플라이언스 이슈. 본 영상이요, 투자금융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 아닙니다.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 판단하에 결정하세요. 본 영상의 제작자는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시장의 흐름 얘기 조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애플 폰 아이폰 14가 이제 런칭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쵸?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저도 뭐 방송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오고, BH 같은 종목들 뭐 그랬었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가볍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밤에 끝났던 미국 시장. 자, 보시면은 올랐었어요. 갭으로. 그것도 심지어 갭으로 띄어서 올려가지고, 예, 이걸 이렇게 달아놨었잖아요. 분위기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이런 게 있었죠. 안 좋게 나오거나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연준에서 이제 뭐 패드 푸시 발동을 하겠지. 안 좋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방어를 하겠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추겠지. 뭐 이런 파월에 의하면은 택도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 때문에 각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었던 그 지표를 봤을 때는, 고용 지표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급속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연준이 이제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위정자분들이 원치 않았던 게, 굉장히 좀 그걸 껄끄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코로나 지원금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일을 안 하러 나가가지고, 사람 뭐 트럭을 몰 사람도 없고, 미국 항만에 적체되어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거 내릴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고통이 크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병목 현상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결국은, 자 보시면은 이 선이 매질선이죠.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을 위로 갭을 띄워가지고 딱 올라탔었어요. 탔었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경고하다가 분봉이 나오나 모르겠다.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확 주저앉아 버리는데, 거의 마판가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이거 분봉으로 볼 수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수, 미국 지수, S&P, 예, 놓고 데일리 5분봉 정도 가면 될까요? 그렇죠. 예, 지수 발표가 돼가지고 꽤 괜찮았었고, 시작 갭으로 해가지고 올렸다가 이게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왜 주저앉아 버렸냐면은 저거였죠. 이 뉴스가 있었죠. 원래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말에
러시아에서 틀어 잠갔었던 가스관 노드스트림에 대한 오픈이 있어야 됐었어요. 예. 4일, 이번 달 3일까지 3일 오전 4시까지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네, 어제 새벽 4시까지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자기네들 어떤 뭐 설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도 점검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중단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픈 7시간을 앞두고 이번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공급 중단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스관을 또 다시 원래 틀어 잠궜던 거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의가 아니에요. 뭐 그냥 점검을 하다가 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견돼 가지고 부품도 송산이 되고 뭐 터빈 엔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무기한적으로 잠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 나오나?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산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게 쳐줘도 그 높게 쳐줄 수 있는 맥스치를 다 정해놓고 그 이상은 대금을 지불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나와버렸었던 거죠. 자,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만 유통되도록 하는 제재 안에 합의를 해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열받죠. 저 같아도, 제가 푸틴이라도 다 틀어 잠글 것 같아요. 아주 뒤져보라고. 예, 악소리도 안 나게 아주 유럽을 그냥 고사를 시켜버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푸틴이 자비로우니까 니네들 가스를 조금씩이라도 풀어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겨울철 날 가스는 이때잖아요. 겨울철 소비량의 뭐 70-80%까지는 쟁여놨다며, 탱크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참, 이게 미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네들이 뭔데, 지네 나라는 지네도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지네들 석유는 갖다 팔지도 않잖아. 원유는 안 갖다 팔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부산물, 나프탑, 뭐 이런 것들 미국산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유럽으로 들어갈까? 가스는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산 가스는 배에다 실어가지고. 근데 유럽에 독일 기준으로 그 배로 실어 들어온 가스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그 뭐라 그럴까요? 액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는 설비가 없으니까 지금 설비를 짓네 만에 아니다, 그냥 저기 배로 받아가지고 그 배에서 바로 그냥 그거를 육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어쩌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미국 애들이 그 깡패 짓을 하는 바람에 지들 유리하게 그 지역과 그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고려를 전혀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이 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러시아 리스크가 요즘 조금 좀 잠잠하다 했었는데 그게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 아마 다음 주에 영국 총리가 바뀌는 하는 것 같던데, 여기 나오나? 영국이 총리가 바뀌어요. 제가 기사를 써버리는 해놨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영국 총리, 이분으로 바뀌네 어쩌네 해요. 예, 이분이 유력하답니다. 인도 분인데 영국 총리란다. 야, 대단하다. 예, 총리를 한다라고 이제 나온 거네 이분은. 근데 이분은 이제 재무장관 했던 분이고 이분은 외교장관 하신 분이란데 이분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가 지금 나가리가 됐고,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침체, 파운드화가 브렉시트를 그때 단행한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 유럽 내에서 가장 이제 지금
빡센 국가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이라고 하죠. 뭐 영국 조만간 전기나 이런 것들, 에너지에 대한 단전, 그리고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총리 교체까지 있는 뭐 지금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예, 어렵지요. 예,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영국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수십 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 새로 오시는 분은 세금을 낮추고 경제 성장 정책을 우선시하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임금을 올리고 가족을 위한 치안을 뭐 좋은 얘기는 다 써놨네요. 예, 다 써냈는데 지금 그렇게 그냥 자기네들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뭐 임금 올리고 뭐하고 했다가 물가가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물가가 잡힐 수가 있을까? 예, 이러니까 이 순핵이라는 분, 이분 재무장관 하셨던 분이 어이가 없다,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국가지위를 확 떨어뜨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부채질을 하는 것 같네, 제가 딱 봐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영국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진짜 빡신 거는 유럽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즉 하반기에 계속 리스크로 불거지면서 나올 얘기들이 미국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유럽하고 중국 얘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10월 16일인가요? 예, 시진핑 주석의 3년임 15년 차를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를 지금 앞두고 중국이 뭐 코로나 때려잡겠다고 그 난리 생쇼를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개하게. 그것들이 그 이제 중국의 10월 중순에 있을 그 이벤트 이후에 과연 구체적으로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정을 시킬 수가 있을지, 지금 너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부채 문제, 부동산 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을 시킬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난 금요일날 나왔었던 자료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순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경기 부양책, 그렇죠. 중국은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빡세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뭐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민간 주도가 아니라 국영 정부 주도로 나오게 될 텐데, 전상 정부 주도로 나오는 부양책은 인프라 부양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굉장히 일전을 하고 있는 게 결국 기술, IT 기술에 대한 일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이 글로벌리 그런 미국이라든지 뭐 주요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 대비해 가지고 최신 트렌드 IT 기술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5G 통신망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푸시를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중국에 조금 낙후된 곳들에다가 뭐 우리나라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 5G 망을, 지금 우리나라도 5G 망이 촘촘하게는 안 깔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5G 폰 사셔가지고 쓰시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4G 폰으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4G로 그냥 데이터는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해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몇 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노출 자체가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향 부품, 그러니까 그 만들어가지고 장비 만들어 나가는 게 미국 쪽, 일본 쪽, 이런 쪽들을 많이 나가지고 중국 쪽으로 다리들고 찍고 나가는 거는 없기 때문에, 뭐 그나마 그러면은 이제 그 5G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를 위한 부품 소재,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겠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RFHC 같은 거, 지라갈륨 같은 종목들, 네, 이런 걸로도 눈여겨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이 잠깐 새 나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시장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사들 좀 나온 것들 주말에 보다 보니까 애플 얘기 좀 있었죠. 애플 아이폰 14가 조만간 나옵니다. 9월 14일인가 15일인가 언제더라? 잠깐만요. 며칠이지? 9월 16일이구나. 16일 날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를 앞두고 봤더니 일단 우리나라 패널, 이 화면 OLED 화면은 우리나라께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BOE가 처음으로 OLED 패널을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14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삼성하고 LG하고 94%를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BH. 이런 종목들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슈는 워낙 그냥 뭐 아이폰 14에 대한 그 삼성에서 폴더블 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Z폰가? 플립폰지 뭐 Z폰지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야 이거는 상품성이 별론데 결국은 또 아이폰이겠구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런 이슈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부각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방송국 가가지고 겁나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충분히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 쫓아 들어가도 되나요? 이때는 왜 안 들어가고 이때 들어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쫓아 들어가시려면은 내가 들어가고자 했던 거에 뭐 20-30% 정도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5일선 손절 짧게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 이슈 같은 경우에가 단발로 끝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 뭐 2일날 발표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신차 구매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전세계 45개 자동차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애플이 단숨에 3위, 애플이 자동차도 안 만들었는데 애플이 3위랍니다. 이거 없는 거죠. 도요타가 1위, 혼다가 2위, 3위가 애플. 미국 포드랑 테슬라보다도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테슬라 소유자의 50%는 50% 이상이 미래의 애플카 구매에 대해 확실히 살 것이다,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차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만들긴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에요? 포르쉐에서 자동차 뼈대, 샤시 이런 것들을 전담을 했었던 제 책임자가 저로 갔어요. 애플로 이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테슬라 차보다 훨씬 더 그런 뭐 전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애플의 매우 뭐라 그럴까요, 우수한 협력사 중에 하나가 LG 그룹 계열이죠. LG 이노텍이 있는데, 그렇죠? LG 이노텍이 있는데, LG 이노텍도 좋지만 지금 전장사업부를 연밀하고 있는 LG전자 같은 것들, 아마 애플카 이슈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재탕 3탕 4탕 울거먹으면 울거먹어질수록 LG의 IT 계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마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LG 이노텍이 뭐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서브로 넘어갔을 때 자화전자 같은 것들까지 같이 놓고 보시면은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뉴스 마지막 곡지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하나 봤어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죠. 프리즈 서울이라고 뭐 각종 미술품들을 이제 뭐 경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뭐 그런 박람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뭐 최태원 회장님도 가시고 이부진 사장도 가시고 뭐 30명 정도? 300명 정도를 뭐 전야제를 해가지고 BTS도 오라고 그러고 뭐 많이 갔다라고 하네요. BTS, R&B, 이정재, 싸이, 윤종빈이 누구지? 윤종빈이 누구지? 쳐볼까? 윤종빈이 누구예요? 윤종신을 윤종빈이라고 한 건가? 윤종빈. 아, 영화 감독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을 몰라 뵀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제 갔대요. 미술품 구경하러 가고 전야제가 이제 끝났고 저거를 이제 본 행사 오픈을 했더니 38억짜리 그림, 24억짜리 그림, 10억짜리 그림 막 줄줄이 팔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겁나 막 잘 팔린대요. 서울에 처음 온 스위스 하우젠에너스 갤러리는 개막 1시간쯤에 작품 15전 시가 1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작품들을 팔아치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표를 했다. 우와, 100억 원대를 막 팔아채겼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그림 엄청 사갔구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거시기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막 그림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엑스에서 했거든요. 코엑스에서 했는데 겁나 이게 그림들이 잘 나가고 이거 한국의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게 누가 보게 됐겠어요. 예. 지금 영국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국이 아니지, 그 홍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관련된 분들이 한국 시장 괜찮구나라는 거를 거시기 하시지 않았을까? 자, 아트베젤 홍콩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전세계 VIP 수집가 10,000명이 총집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아트페어.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매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경우엔 결국은 상장 기업들 중에서 부가가치를 버린 거죠. 서울옥션 뻔하죠.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보자고요. 아직 부담은 없어요. 자리가 서울 옥션이 요 아트페어 가가지고 뭘 잘 팔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술품 경매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하고 이제 홍콩 같은 데가 유명한데 한국도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한 이런 종목들 뉴스에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음 주에는 좀 개별단에서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애플주도 개별단, 이것도 개별단. 자, 결론은 아마 9월달 내내 매크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고 결국은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로 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이런 거는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좀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민감해지는 그런 9월달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모두 날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